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모멘텀, 여기 이제 외국인 수급까지 이 두 가지 재료가 시장의 강한 상승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참 많이 샀습니다. 원화 강세가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컴백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종목을 봐야 할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개의 종목 리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솔트룩스부터 할까요? 목표 주가 도달했잖아요. 네, 어제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2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네. 벌써 60%라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을 자주 설명을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모멘텀 자체가 앞으로는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정책 수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예상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55,000원까지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보다 조금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가 49,000원인데 5만 원대 라인을 좀 더 공격적으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3차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정규장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5천 원까지를 좀 기준으로 해서 제가 3차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수익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가 라인으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구간으로 오늘 시초가입니다. 오늘 시초가 42,500원을 이탈하면은 익절을 하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트룩스 추가 상승을 누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리뷰를 할까요? 네, 이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프리장에서부터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워낙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상방이 크게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봐야 되냐 말씀을 드린 게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 남아있고 5만 원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충분히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앞자리가 바뀔 수 있을지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매니저님. 네, 오늘에 대한 좀 모멘텀은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돌고 돌아 AI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AI 쪽은 워낙 이제 범위가 좀 넓어서 예측이 불가한데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굉장히 반가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맞추셔가지고 AI에 대한 모멘텀으로 결국에 도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던 대표적인 섹터가 있죠.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테마로는 원전 테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입니다. 첫 번째 테마는 이슈하면은 최코와의 이 최종 계약 이제 체결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원전은.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원전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커졌던 모멘텀이 원전이 이제 체코 수주에 대한 수주를 26조 규모에 대한 계약을 벌써 16년 만에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시장의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도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제 가처분 신청이 취소가 된 게 이제 어제 프리장에서부터 얘기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계약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리거에 대한 역할은 체코 원전 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이슈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게 한수원에서는 계속해서 베트남이라든지 사우디, 튀르키예 뭐 이런 여러 국가들이랑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망 국가로는 폴란드라든지 사우디를 좀 뽑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체코가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주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쪽은 오늘 이제 세론이 아니라 그동안 SMR에 가려져 있었던 한수원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급등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또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원전 쪽에서 장점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네, 장점 굉장히 많은데요.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AI 산업이 워낙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AI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게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26조 규모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서방 국가라든지 주요 국가에 대한 인프라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체코 원전 수주가 좀 의미를 하고 있는 게 하나의 중요한 레퍼런스가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다양한 국가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 시대의 전력 대안으로 원전이 떠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야말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됐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것 빼고는 과연 단점이 있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굳이나 단점을 또 두 개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단점이라고 하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원전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을 좀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코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당장에 대한 세로는 아니지만 추가 수주 국가에 대한 좀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불확실성하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코 수주 이후에 뭔가 딜레이가 되면서 추가적인 국가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에서 우려감으로 세론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원전에 대한 수주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바로 찍힐 수가 있지만 이게 매출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착공 이후에 29년도 기준으로 좀 찍힐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찍히고 나서 우리가 막상 봤을 때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생각보다는 조금 수주 금액이 작다, 이런 모멘텀 형성이 되면은 깊은 세론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원전을 투자하면서도 이러한 리스크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미리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은 뭐 방산이나 조선처럼 연속성 있는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원전에 맞설 다음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돌고 돌아 AI이기 때문에 또 AI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보여주셨네요. 반도체입니다. 네, 두 번째 테마는 반도체입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하면은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던 반도체 특별법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번에 또 정권을 잡은 게 민주당인데 네.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하고 통과를 못 시켰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회를 통과를 못해서 지금까지 딜레이가 됐는데 또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 좀 얘기를 집어넣었던 게 반도체 특별법을 빠르게 통과를 하겠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딜레이 됐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만들어지다가 실망감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좀 국회에 대한 의석권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면서 특별법에 대한 모멘텀이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기대해 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반도체 쪽에서는 어떤 이슈를 집중해서 봐야 되나요? 오늘 가장 핫했던 이슈가 사실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33년 만에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를 내려오게 되고 SK 하이닉스가 D램 점유율을 1위를 기록했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좋은 모멘텀으로 될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한국 기업을 제친 거고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한 모든 점유율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입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 추가적으로는 D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오늘 수급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가 또 블랙엘에 대한 렉 결함을 좀 해소를 했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속도를 내겠다. 이 부분도 결국에는 HBM3E가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모멘텀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슈도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6월 들어서 반도체 쪽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뭘 봐야 될까요? 네, 장점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특히나 D램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는 전 세계 70%에 대한 점유율을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대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D램에 대한 시장이 좀 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국가보다는 한국에 대한 좀 모멘텀이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GPU 같은 경우에는 H100이 한 개 팔리면은 HBM3 같은 경우에는 5개가 필요하고 블랙엘 기준으로는 한 8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HBM3E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SMC는 이제 GPU를 찍어내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D램을 찍어내면서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H100이 10만 개가 팔리면은 HBM3 같은 경우에는 50만 개, 60만 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앞으로 블랙엘까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이
인프라 자체가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잖아요. 그게 장점이자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반도체는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네. 때는 그래도 하반기로 갔을 때는 수출에 대한 좀 모멘텀 때문에 못 갔었던 거 있는데 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할 때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좀 증빙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아예 1위로 간다라고 하면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세는 더 많이 갈 수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단점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까요, 반도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제 반도체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글로벌적인 모멘텀이 우리가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H20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위해서 만든 엔비디아 칩인데 여기에 대한 수출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H20에 대한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또 같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 멀티플이 조금 훼손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해소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장점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나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미증시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도 오히려 이제 덜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커플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글로벌적인 동향을 같이 체크해야 되는 게 주된 단점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원전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왠지 반도체를 선택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오늘 김민성 매니저의 픽은 무엇일까요? 네,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곡을 찔려가지고 약간 당황을 했는데 네. 역시나 저는 오늘은 반도체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서 뭘 탑픽으로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 중에서도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장비 쪽인가요? 네,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DIT가 왜 좀 소외를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시장에 대한 어필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강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C 본더를 독점적으로 SK 하이닉스한테 공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상승을 보여줬는데 D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율 개선을 하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독점적으로 SK 하이닉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각이 아직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시세가 바닥에 있는 상황이라고 좀 해석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거의 이력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주 공급이 2회나 나올 정도로 여전히 꾸준하게 SK 하이닉스한테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벤더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바닥에 있는 DIT가 가장 커다란 모멘텀이 가져갈 수가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깨끗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유보율만 하더라도 11,335% 굉장한 현금 자산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13%밖에 안 되는 굉장히 깨끗한 재물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DIT만한 종목은 없을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도 넥스트레이드로 좀 거래가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좀 편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11,0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향 반도체 장비주 DIT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무방에서 어떤 얘기 해주실 거죠? 네, 오늘도 이제 무료 방송 4시 반에 진행을 하는데 솔트룩스라든지 여러 가지 오늘 수익 처리한 종목만 한 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좀 저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채워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종목을 채워 나가야 될지 종목을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지 지금 시장에 맞춰서 좀 다음 주를 준비하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장중에도 계속해서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인사이트 참고해 보시고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 30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김민성 매니저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